안녕하세요, 리비안입니다. 오늘은 포토샵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정말 오랜만에 포토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요즘 XD나 스케치나 피그마들 많이 사용을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현업에서는 포토샵을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퍼블리셔 분들 중에 아직 포토샵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간단한 팁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알려드릴 기술은 가로 크기를 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가로 크기를 재기 위해서는 마키툴로 재고 거기에 대한 가로 크기를 재면 바로 나오긴 하지만 좀 큰 이미지 같은 경우에 가로 크기를 재기 위해서 상당한 좀 지체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예제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UI를 그리기 위해서 가운데 배치를 시켜야 되거든요. 이 가운데 배치를 시키려면 물론 플렉스나 포지션 같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마진형 오토를 활용해서 할 때는 가로 크기가 필요해요. 그럼 이 가로 크기를 필요할 때 마키 툴로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끝지점과 끝지점까지 이렇게 붙여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픽셀이 딱 맞아야지 가로 크기도 재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마진형 오토를 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걸 재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이렇게 확대를 한 다음에 끝지점에 마키 툴을 딱 대고 딱 된 다음에 계속 마우스를 끌어서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세워라 내어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키 툴에서 일부분, 왼쪽 편에 마주치는 일부분에서 사각형을 그리신 다음에 다시 끝지점, 도착 지점으로 확대를 하신 다음에 마키 툴 상태에서 Shift를 누르면 이렇게 플러스 모양 아이콘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사각형을 그릴 때 오른쪽 끝지점까지 딱 맞춰서 그리게 되면 오른쪽에 마키 툴이 활성화되어 있고 왼쪽도 이렇게 마키 툴이 활성화되어 있죠. 이게 양쪽으로 마키 툴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보 패널을 보게 되면 이곳에 가로 크기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크기가 큰 영역을 가로 크기를 재기 위해서 마우스 드래그를 해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한쪽 변의 옆부분만 마키 툴로 재고 마지막 부분의 옆부분만 마키 툴로 재서 총 크기를 인포 패널에서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가로 크기를 재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팁은 가이드라인을 그을 때 조심하라는 얘기인데요. 가이드라인을 그을 때 어떻게 그으는지 한번 화면을 보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어야만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그을 수 있는지를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긋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아까와 연장선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왼쪽 변을 가이드라인을 긋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시켜서 보면 이 부분에 가이드라인을 긋고 싶은데 우리는 가이드라인을 그을 때 이런 쪽 이렇게 룰러에서 뺀 다음에 임의로 이렇게 딱 대서 긋거든요.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긋고 나서 드래그를 해보면 픽셀이 딱 안 붙습니다.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처럼 픽셀이 어긋나게 돼요. 가이드라인이 현재 1픽셀과 1픽셀 사이에 가이드라인이 픽셀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충 긋게 되면 정확하게 이 라인에 맞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그을 때 어떻게 자세히 그을 수 있냐면 우선은 확대를 꼭 해봐야 됩니다. 확대를 한 상태에서 마키 툴로 한쪽에 댑니다. 그러면 마키 툴로 해서 점점점 표현이 나죠. 이 상태에서 가이드라인을 긋게 되면 스냅이 딱 붙습니다. 이 라인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이 마키 툴과 같이 스냅이 긋게 되죠. 대충 가이드라인을 그어서 맞추는 것보다는 마키 툴을 활용해서 이렇게 딱 선에 댄 상태에서 가이드라인을 대는 것이 좀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미지를 슬라이스하기 위해서 많이 가이드라인을 만들곤 하거든요. 그런데 이미지 슬라이스 할 때 이렇게 가이드를 대충 대고 이미지를 슬라이스하게 되면 1픽셀씩 조금씩 덜 잘리거나 아니면 더 잘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지가 좀 잘려서 표현되거나 아니면 더 많이 표현돼서 여백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유의하면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사용해야 되겠죠. 자, 다음에는 PNG 파일을 빠르게 저장하는 방법인데요. PNG 파일 같은 경우에는 CS6 버전에서는 좀 복잡하게 저장을 하지만 CC 버전 이상에서는 PNG 파일을 좀 더 빠르게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 오른쪽에 다양한 레이어들이 살아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아이콘을 한번 PNG 파일로 빼보죠. 원하는 레이어 선택을 하고 보통 우리가 CS6 이하에서는 어떻게 저장을 했냐면
이 부분을 지정을 하고 복사를 하고 새 문서를 만들고 붙이기 한 다음에 배경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 파일을 바로 저장하기를 했죠. 좀 복잡한 형태죠. 그러면 CC 이상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원하는 레이어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위에 PNG로 빠른 내보내기라고 있습니다. 영문 버전에서는 PNG 익스포트라고 돼 있을 거예요. 퀵 익스포트라고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바로 PNG 파일로 저장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방법인데 생각보다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PNG 파일을 빠르게 추출해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원하는 레이어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익스포트 PNG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PNG 파일이 아니라 다른 파일로 빠르게 내보내기를 하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설정해서 해볼 수가 있거든요. 포토샵에서 컨트롤 K 누르시고요. 그러면 환경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보내기 누르시게 되면 빠른 내보내기 형식이 있죠. 투명도 PNG로 되어 있는데 다른 파일들도 충분히 빠른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빠른 내보내기에 대한 설정도 추가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포토샵에 대한 깨알 팁들 몇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이 기술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현재 학습 중이시거나 아직도 포토샵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혹여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서 제가 한번 따로 간단한 퍼블리셔가 알아두면 좋은 포토샵 스킬을 몇 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다른 팁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